병원 복도에 앉아있는 민수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손에 쥔 안에 지연의 핸드폰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뜨겁게 그의 가슴을 태웠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내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간호사가 의식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랑하는 아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사건들은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사건 담당 형사가 병원 대기실로 찾아왔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형사는 굳은 표정으로 민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김민수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를 따라 복도 끝으로 갔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다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부인께서 조수석에 계셨는데 치마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순간기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는 말을 잇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였지만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운전석에 있던 남성도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민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운전석에 있던 남자? 민수는 그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온 것이 전부였다. 지연이 탄 차를 운전한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런 상태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내가 탄 차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형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네, 현재 그 남성도 중태라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사고 원인은 과속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건 수사가 더 필요합니다. 민수는 혼란 속에서 지연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병원에서 지연의 소지품을 건네받았을 때 핸드폰 비밀번호는 평소 아내가 쓰던 번호로 쉽게 풀렸다. 처음엔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려고 열어본 것이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와 사진들은 그의 숨을 멈추게 했다. 알 수 없는 번호와의 대화, 그리고 차 안에서 찍힌 사진과 동영상. 지연과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더 노골적인 장면까지. 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그는 속으로 외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지연이가 사고로 병원에 있어요. 지금 의식이 없는데 오셔서 좀 봐주세요. 장모는 당황한 목소리로 어떻게 된 일이야?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민수는 더 말할 기력이 없었다. 저는 좀 나갔다 와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그는 병원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수는 그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회사 근처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은 지연의 핸드폰에서 본 사진과 동영상으로 가득 찼다.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장면은 상상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지만 취해도 마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김지연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수에게는 폭풍처럼 들렸다. 지연이 깨어났다. 이제 그녀와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지연을 다시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은 그를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병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장모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연아, 정신 차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어서 지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무서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한때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설렜던 때가 있었다. 결혼 전 지연이 전화로 여보 오늘 좀 늦어질게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괜찮아. 천천히 와라고 답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낯설고 차갑게만 들렸다. 민수는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장모는 민수를 보자 반갑게 말했다. 민수야 왔구나. 지연이가 깨어났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수는 장모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연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보. 지연이 힘겹게 입을 뗐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손이 주먹으로 변했다. 말하지 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말을 끊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뭘 했는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병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장모가 당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잠시 장모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지연의 핸드폰을 꺼냈다. 비밀번호를 풀고 사진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 지연과 그 남자가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 떠올랐다. 다정한 모습 그리고 더 노골적인 장면까지. 장모가 화면을 보고 숨을 삼켰다. 지연아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며 말을 잃었다. 민수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설명해봐. 내가 모르는 그 남자가 누구야? 왜 너희 둘이 그런 상태로 차 안에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지연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여보 미안해. 나 실수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다. 실수?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야. 내가 너 믿고 있는 동안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이거야?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장모가 민수야 진정해. 지연이가 지금 아파서 그래라고 달래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지연이 깨어났으니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는 지연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문을 박차고 나가며 그는 결심했다. 이 결혼은 끝이다. 민수는 병원을 나온 뒤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결심만큼은 확고했다. 지연과의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것.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지연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지연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신혼여행에서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매일 밤 여보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여전히 낯설고 무거웠다. 하지만 지연의 핸드폰에서 본 사진과 동영상이 떠오를 때마다 망설임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차분한 표정으로 민수를 맞이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민수는 숨을 고르며 입을 뗐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민수는 지연의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사진이랑 동영상이 있어요. 사고 당일 차에 같이 있던 남자랑 찍은 거예요. 변호사는 핸드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외도 증거로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계세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단지 지연과 완전히 연을 끊고 싶을 뿐이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결심을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그건 대비해야겠네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 남자랑 차에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에 놓인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졌다. 유리액자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따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야, 지연이가 울면서 다 말했어. 그 남자가 회사 동료였대. 술 먹고 실수한 거라고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실수요? 그 사진이 실수로 찍혔을까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지연이를 아내로 못 봅니다. 장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지연이가 아파서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 민수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장모의 떨리는 목소리에 잠시 멈췄다. 어머님, 제가 지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결국 그는 전화를 끊었다. 한편 병원에 있는 지연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다. 장모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달랬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엄마, 민수가 저를 용서 안 할 거예요. 제가 다 망쳤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장모는 딸을 안아주며 내가 잘못했지. 그래도 민수가 마음을 풀 때까지 기다려봐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지연은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민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그는 지연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기로 마음먹었다.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법정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수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이혼 판결이 내려진 순간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감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판사는 김민수 씨와 김지연 씨의 혼인 관계는 오늘부로 해소됩니다. 라고 선언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은 법정 한쪽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민수야, 미안해, 한 번만 얘기하자. 하지만 민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법정을 나왔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4월의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결혼 후 지연의 권유로 끊었던 담배였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연기를 내뱉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끝났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하지만 자유를 되찾은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이제 그의 공간만으로 남았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 안을 둘러봤다. 지연의 물건은 이미 대부분 치워져 있었다.
이혼 소송 중 그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장모와 함께 와서 짐을 가져갔다고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방에 놓인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잔, 거실에 걸린 두 사람의 여행 사진, 그리고 침실에 남아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 민수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커피잔은 쓰레기통에, 사진은 찢어서 버렸고 창문을 열어 향수 냄새를 날려보냈다. 집을 비우는 동안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정리가 끝난 뒤 그는 소파에 앉아 맥주 캔을 땄다. 텅 빈 집 안에서 캔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뭐하지? 결혼 생활 5년 지연과 함께했던 시간은 그의 30대 초반을 채운 전부였다. 그녀와 함께 꿈꿨던 미래 아이를 낳고 작은 집을 사고 노년에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삶은 이제 먼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는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내디뎌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문득 회사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수야, 힘들면 여행이라도 다녀와. 머리 좀 식히고 그는 맥주 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검색하며 그는 결심했다. 그래, 떠나자. 한편 지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장모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다. 작은 방에 앉아 그녀는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장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지연아, 밥 먹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장모는 한숨을 쉬며 옆에 앉았다.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뭐가 달라지겠어? 민수한테 사과라도 해봐.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이미 늦었어. 민수는 용서 안 해. 지연은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봤다. 민수와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사고 전 그녀가 오늘 좀 늦을게라고 보냈던 문자. 그날 그녀는 회사 동료였던 그 남자와 술을 마시다 충동적으로 차에 올라탔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 그녀는 그 순간을 수백 번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법정에서 민수의 차가운 눈빛을 본 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영원히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지연이 울며 장모에게 매달렸다. 장모는 딸을 안아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지연에게 닿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는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고 그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는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지연은 장모의 집에서 홀로 남겨진 현실을 마주하며 눈물을 삼켰다. 두 사람의 길은 이제 완전히 갈라졌다. 민수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지연의 눈에는 눈물만이 남았다.